아마 이 시대가 저는 붕괴의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정이 붕괴됐다든가 사회가 붕괴됐다, 또는 경제가 세계적으로 또 붕괴됐다. 붕괴의 시대. 그런데 교육도 붕괴의 시대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교육의 위기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이제는 위기의 차원을 지나서 붕괴의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안이 있는가? 있습니다. 복음적인 교육이 미래입니다. 복음적인 교육이라는 게 뭐인가? 성경교육이죠. 유대인 교육, 성경교육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신앙교육이죠. 이것이 미래라 우리는 확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광복 목사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를 진단할 때 여러 가지 용어로 진단하죠. 아마 이 시대가 저는 붕괴의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정이 붕괴됐다든가 사회가 붕괴됐다, 또는 경제가 세계적으로 또 붕괴됐다. 붕괴의 시대. 그런데 교육도 붕괴의 시대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교육의 위기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이제는 위기의 차원을 지나서 붕괴의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안이 있는가? 있습니다. 복음적인 교육이 미래입니다. 복음적인 교육이라는 게 뭐인가? 성경교육이죠. 유대인 교육, 성경교육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신앙교육이죠. 이것이 미래라 우리는 확신합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은 아비들아, 자녀들에게 교육할 때 노엽게 하지 말고, 폭언이나 폭력이나 이런 걸 말하죠. 주의 교양과, 하나의 말씀이죠. 훈계, 이것은 사랑의 체벌 또는 경계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 복음적 교육이 무엇인가? 이 바로 세 가지가 복음적 교육이다. 이것이 신약의 교육의 대헌작입니다. 자, 우리가 교육을 말할 때 두 가지 개념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세상 교육이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교육, 복음적인 교육. 이 둘이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출발점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 교육은 성선설 교육이라고 해요. 인간이 선하게 태어났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교육 이론이 나옵니다. 루소라든가 페스탈로치, 피아체, 몬테소리, 미국의 유명한 존 두이, 아주 철학자죠. 캘리포니아 대학의 철학자인데 교육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인간이 선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어른이 접근을 할수록 아이는 잘못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 자주, 민주, 스스로. 그래서 오늘날은 열린 교육, 여기까지 발전됐죠. 이것이 세상 교육입니다. 그러나 세상 교육은 성공했느냐? 붕괴됐단 말이에요. 답은 성경 교육밖에 없어요. 복음적인 교육. 그럼 복음적인 교육은 무엇인가? 성악설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아담 이후에 타락했고 그 본성이 악해졌어요. 그래, 악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그 악한 것을 녹이고 없애는 교육.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 세상 교육과 정반대죠. 민주주의 교육이 아니죠. 주입식 교육 또는 훈계 교육 또는 징계 교육, 이런 것이 우리 교회의 교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이라든가 유대인들은 철저한 이 복음적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 그들은 무너지지 않잖아요. 어느 날 교육이 다 무너졌다고 하는데 학교 교육을 보자고요. 학교 교육이 붕괴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학교 가면 이제는 세상에 잘못된 것들을 아이들 모습에서 다 볼 수 있잖아요. 학교 가면 폭력이 있죠. 왕따 있죠.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못된 일들이 다 있어요. 거짓말. 요즘 학교 보내기가 좀 두려울 정도로, 또 보도를 보면 우리가 염려를 많이 하잖아요.
또 교사의 권위가 무너졌잖아요. 자주, 민주, 인간이 선하다고 하는 그런 세상 교육의 결론을 보게 되잖아요.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교권이 추락되므로 학습권도 무너져서 상위 10 내지 20% 정도만 수업을 경청한다. 이런 통계도 있어요. 그 가정은 어떤가? 가정도 교육이 붕괴됐다고 말할 수 있죠. 부부의 이혼율이 급격히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이 양 부모들이 전부 취직을 세상에 일을 하잖아요. 여기 집이 비어 있죠. 아이들이 학교 갔다 집에 가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접하는 것이 뭐인가요? TV를 접하고 또는 게임을 접하고. 그래서 이 가정의 교육이 전통인 교육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가정의 교육이 위기다. 자, 교육은 어떤가요? 급격한 출산율의 저하로 우리 교육 주일학교가 아주 숫자적으로 많이 줄었죠. 그런데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세상 교육, 자연주의 교육, 이런 교육 이론이 교회와까지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흥미 위주의 교육, 그 다음에 놀이 교육, 뭐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우리 전통적인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교육이 아니었거든요. 성경을 외우고 또 훈계도 있었고 성경에 있는 걸 다 갖췄는데 아마 이런 것이 사라졌어요. 그래 교회 교육을 보면은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고 보내잖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 안 그랬거든요. 오후 예배도 있었고 수요 예배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일주일에 1시간 어린이를 예배를 드리고 보내는데 집에 가면 어떻게 되나요? 집에 가면 또 놀이, 또 TV, 또 집 주위에 불건전한 보이는 것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므로 오늘 가정교육도 붕괴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복음 교육만이 미래입니다. 성경 교육만이 미래죠. 세상 교육은 반드시 붕괴됐고 우리는 유럽의 교육을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중학교만 되면은 사회적으로 그들은 어른들의 나쁜 모습들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제가 독일을 갔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중학교 이상 되면은 남녀 간의 그런 자유로운 이성 교제를 아주 농도 있게 한단 말이죠. 그래 물었더니 행복 추구권이 있답니다. 독일에는. 중학교 이상만 되면 행복 추구권을 인정해서 그들이 성이 무너지는 그런 현실을 미화되고 자기 행복의 추구권으로 포장이 돼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자라서 가정의 부부의 신성한 애정과 또는 가정에 대한 성결이 지켜지겠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된 아이들이 교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또 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서 이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참 위기인 것 같아요. 참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참 교육의 위기라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날 ADHD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네.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뭐 많이 알려졌어요. 예? 들어보셨죠? 이쪽도? 네. 예. 자, ADHD는 저는 그 요인을 여러 가지로 보는데 뭐 유전적인 요소 또는 뭐 후천적인 요소, 환경적인 요소 뭐 여러 가지 보는데 저는 교육의 잘못된 교육으로 인한 그런 결과라 이런 측면을 제가 많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ADHD가 1902년도에 영국의 소아과 의사인 스필 박사에 의해서 처음 발견됐거든요. 그러다가 1987년도에 ADHD 이런 이름으로 확정됐는데 이제
이것이 큰 사회 문제가 돼 있어요. 주의력이 산만합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오랜 시간 앉아있지를 못해요. 그다음에 학습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제가 이제 솔로몬 애국학교라고 유아학교,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를 이제 이렇게 세워서 한번 운영을 해보니까 참 이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산만한가? 그 수업 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력 있는 아이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아주 이 시대를 제가 보면서 참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ADHD를 물론 유전적인 요소, 후천적인 요소, 환경적인 요소, 또 음식, 공해 이런 것도 영향을 받았다. 일본의 한 연구관은 전두엽이라는 우리 뇌의 이상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 뭐 의학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해요. 영국의 왕실 교육원에서는 ADHD를 집중 연구해서 몇 년 전에 한국의 TV에 방영된 일도 있는데요. ADHD는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없다. 이것은 교사나 부모의 관심,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다시 말해 이것은 교육적 관점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 ADHD를 이 오늘 이 시대 아이들의 특성을 교육의 붕괴와 연결시키는 것은 이 복음적인 교육, 하나님의 말씀 교육, 그다음에 훈계 교육, 그다음에 징계 교육, 우리의 전통적인 교육.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 한국 교육에 대해서 계속 칭찬했잖아요. 우리의 서당 교육, 이런 것들이 성경 교육과 일치합니다. 이러한 교육이 있을 때는 이런 게 없었죠. 다시 말하면 통제를 잃어버린 현대 자율, 자주, 민주, 흥미, 오락, 과잉, 보호, 이러한 교육이 아이들에게 ADHD로 이렇게 나타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 김봉영 교수가 그 통계를 보니까 현재 129만 명이 한국에 ADHD의 환자다. 몇 년 전에 전국의 교사들이 통계를 냈는데 30%가 ADHD의 한국의 대상이다. 어떤 통계는 또 40%. 물론 정도를 어디에 둘 것인가 여기에 따라 통계의 수치는 달라지겠죠. 저는 오늘 붕괴 시대에 교육이 붕괴됐다. 우리가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복음적인 교육이 미래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구체적으로 보자고요.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 교육 과정을 현재 그 중심으로 해서 한번 교육적 현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교육의 일기를 제 1기 0세에서 3세까지로 봅니다. 우리가 이제 어머니로부터 이 땅에 태어났죠. 이때부터 교육은 시작. 이미 태아 때부터 어머니들은 잉태된 아이에게 관심을 갖죠. 음식도 조심하고 이미 교육은 시작된 거죠. 그리고 인간사에 가장 먼저 있어진 것은 교육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태어났어요. 0세부터 3세까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게셀 박사는 인간의 두뇌는 3세까지 70%가 형성된다. 이때 3년 동안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자, 이 3년 동안에 이 아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고 또 무엇을 만졌는가. 근데 오늘날 부모들은 어떻게 되나요? 전부 우리는 진화론적인 교육을 받았잖아요. 자율, 자주, 민주적인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예쁘죠. 그래서 과잉 보호합니다. 훈계를 잃어버렸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잘못된 교육적 관점이 이 아이를 가장 중요한 시대에 세속적인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 아이는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요소가 그대로 자랍니다. 억제되지 않아요. 통제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때 가장 저는 위험한 시기다. 교육의 제1기. 아주 위험한 시기다. 두 번째 위험한 시기를 저는 3세부터 7세까지
우리가 보통 유치원 보내죠. 또 어린이집도 보내고. 여러분도 다 보내죠? 예. 네. 두 번째, 저는 교육의 위기 시대가 이런 7세까지다 이렇게 봅니다. 자, 유치원 보냅니다. 얼마나 예뻐요, 아이들이. 그런데 유치원 교육이 과잉보험입니다. 그리고 자유자주민주예요. 훈계가 없어요. 또 교육적인 매도 없어요. 그냥 예쁠 뿐이고 흥미, 먹을 것 주고 뛰어놀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악한 것들, 요소들이 그대로 자라게 합니다. 방치된다. 그래서 우리의 내재된 못된 것들이 통제 없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유치원 때 잘하는 거예요. 저는 ADHD라는 측면에서 볼 때 유치원 때 많이 잘한다. 위기다. 넘어졌어요. 그 아이가 잘못해서 넘어졌는데 마치 선생님이 잘못한 것처럼 그 아이에게 발발발 하거든요. 그럼 아이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구별을 못합니다. 이 아이가 유치원 때 아주 위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 3기를 저는 교육의 붕괴 3기를 초등학교 시기로 봅니다. 8세부터 13살까지. 교육은 초등학교까지 형성됩니다. 유대인들은 13살까지만 교육해요. 그리고 미스바 성인식이라고 13살 때 성인식을 거창하게 하죠. 그리고 성인으로서 자기가 14살 때부터는 판단하고 결정하고 책임도 집니다. 그것은 아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인체의 어떤 그 모습을 잘 표현한 거예요. 13살까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교육에. 마지막 그 아이가 어떤 그 교육적 관점에서 여러 가지 앞으로 일생을 살아가야 될 많은 요소들이 결정되는 시기가 바로 13살까지예요. 카이스트 김대식 박사의 보니까 강의를 들으니까 그분의 이야기는 뇌 전문가죠. 우리나라에 아주 권위자입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10살 때 전후로 해서 보았던 것들을 일평생 그쪽으로 발전된다. 그러니까 10살 전후로 내가 어떤 좋은 것들을 또 나쁜 것들은 통제되고 좋은 것들을 권장하는, 그래서 강요해서 더 많이 행하게 하는 이런 교육이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는 10살 전후로 해서 체험했던 것들이 일평생 그 뇌는 발전되고 경험하지 않는 뇌는 이제 축소돼서 약화돼서 기능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조기 교육, 이런 어린이 교육이 얼만큼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 우리가 유치원 때 억제 안 했던 이런 그 교육적 결과가 초등학교 때는 질병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반항기, 부모에게 반항하고, 요즘 학교가 붕괴됐다는 것은 그런 관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13살까지 초등학교까지 복음적인 교육, 훈계하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교육하고, 이것이 대안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 교육은 반복이거든요. 새로운 교육이 없어요.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일 뿐이에요. 성경 교육은 처음과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이 아이들 중학교 가죠.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질병 정도가 아니라 범죄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성인과 비슷한 거짓말 또는 도적질, 또 성타락, 그 다음에 교사에 대한 그 자세 보세요. 학습에 대한 자세를 보세요. 이제 범죄의 형태로 나타나서 참 앞으로 우리가 무서운 것은 이대로 가다가는 앞으로 마약을 우리가 막을 수 있겠는가. 선진국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참 안타까워요. 오늘 이 시대는 붕괴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 교육이 아닌가. 벌써 중학교 가면은 이제는 어렵습니다. 상당히 부모의 고통이 따르고 그 아이도 스스로 이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죠. 그래, 저는 조기 교육이 얼만큼 중요한가, 유치원 교육이 얼만큼 중요한가, 초등학교까지가 얼만큼 중요한가. 이것은 우리 복음적인 교육, 성경 교육, 훈계가 있는 교육,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교육, 현재 자율자주 민주 열린 교육, 이런 통제가 없는 이 교육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래서 가정교육도 무너졌고 우리가 교육도 지금 무너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학교 공교육도 지금 무너지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유대인들을 보면은 참 성경 꼭 그대로죠. 유대인들은 벌써 잉태하면은 그때부터 율법을 읽어준다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세계 최고의 교육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잉태하는 순간부터 율법을 읽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이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죠. 태아 교육이라고 그러죠. 태어나면은 그 아이가 잠들 때까지 침대 옆에서 율법을 읽어줍니다. 그래서 배드 사이드 스토리라는 아주 유명한 유대인 교육이죠. 세계가 유대인의 교육에 놀라죠. 유대인들은 우리 한국 아이들보다 두뇌가 덜 발달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어느 날 이렇게 교육에 열매를 맺고 세계에 주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순히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교육이란 것입니다. 교육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뭐 신앙 지도 뭐 똑같은 거죠. 우리가 교육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바꿔서 말한 것 뿐이죠.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성경 교육, 하나님의 교육, 복음 교육,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재림을 어려서부터,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늘 봅니다만 어린이와 어른을 분리시키지 않고 동일한 선상에서 같은 형태의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 현장이나 또 학교를 이렇게 경영해 보면서 성경 교육이 얼만큼 위대한가. 참 그 아이들이 입학해서 한 학기 또는 1년 동안은 참 교사들이 애를 먹습니다. 그러나 훈계가 있는 교육, 통제가 있는 교육,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교육, 성경을 애우게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애우게 하죠. 또 식사 시간에는 성경을 애워야 밥을 준다든가 우리의 전통적인 교육, 그런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았던 것인가.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복음적인 교육을 13세까지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육의 붕괴, 오늘 이 시대, 어려서부터 우리가 그렇게 꿈꿔왔던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 미래는 복음적인 교육에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육의 미래는 복음적인 교육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치겠습니다.